1951년 죽었지만 죽지 않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를 구하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이 여인은 신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닌 평범한 흑인 여성 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인류를 구한 불멸의 여인 헨리에타 렉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1973년 어느 날 미국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렉스 가족은 도저히 믿기지 않은 연락을 받습니다. 22년 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어머니 헨리에타 렉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 몸의 세포가 무한 증식해서 몸무게 5천만 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채만큼 불어났고요. 그 세포가 지구 3바퀴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셀이라는 세포인데요. 지금부터 이 세포의 주인 헨리에타 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헨리에타는 1920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 그녀의 엄마는 10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아버지는 친척들이 사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죠. 헨리에타는 1935년 14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18살 때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이 둘째 딸은 간질과 뇌성마비를 앓게 되는데요. 결국 흑인들이 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이후에 1941년 아이들 아빠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데요. 아이 3명을 더 낳죠. 그런데 5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이상한 조짐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만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미룹니다. 출산 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출혈로 존스 홉킨스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아이는 암세포를 뚫고 태어난 기적과도 같은 아이였던 겁니다. 당시에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은 흑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아주 드문 병원이었는데요. 그 대신에 이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병원 기운과 세포를 의학 연구에 활용했습니다. 헨리에타는 당시 획기적인 이 방사능 치료를 받긴 하는데요. 얼마 못 가 암은 다시 전신에 빠르게 퍼져서 결국 1951년 10월 4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치료받는 동안 병원에서는 연구를 위해서 그녀의 난소에서 일반 세포와 암세포를 채취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채취한 그런 세포였죠.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하던 조지 오타가이 박사는 인간의 몸에 관한 실험을 위해서 인간 세포 배양 연구를 했었는데요. 매번 배양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이 지나면 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헨리에타의 암세포는 몇 주가 지나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고요. 분열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는데 헨리에타의 세포는 암세포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가이 박사는 헨리에타의 암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인간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이 박사는 이 세포의 이름을 헬라세포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주인 헨리에타 렉스의 성과 이름을 따서 헬라라고 이름을 붙인 이 세포는요. 텍사스, 뉴욕, 인도, 암스테르담, 칠레 등 이 전 세계로 연구를 위해서 보내집니다. 그동안 햄스터나 원숭이를 대상으로 의학 실험과 이 신약 개발을 해왔었던 의학계에 이 헬라세포는요. 기적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죽지 않는 인간 세포인 헬라는 이후에 소아마비 백신, 항암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개발, 파킨슨병 연구, 시험관 아기의 탄생, 인간 유전자 지도 구축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가 46개라는 사실도 이 헬라세포 때문에 알게 되었고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의 이러한 전모가 밝혀진 계기도 헬라세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세포는 원자폭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폭탄과 함께 터트려진 그러한 실험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인간이 최초로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에도 우주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헬라세포는 의학계의 판도를 바꾸면서 7만 5천 건 이상의 연구에 사용이 됐고요. 현대의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에 큰 기여를 한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녀가 사망 후 22년이 지난 후에는 알게 되었고요.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1976년 처음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와 롤링스톤즈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알게 되고요. 1996년 BBC의 다큐멘터리 The Way of All Flesh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레베카 스쿨루트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이 헬라 세포에 대해서 기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10년간의 추적을 거쳐 책을 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죠. 레베카는 1000시간의 인터뷰, 10년간의 이 끈질긴 취재를 통해서요. 2010년 헨리에타 렉스 불멸의 3일이라는 이런 책을 저술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을 토대로 HBO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은 헬라 세포에서 나온 이 이윤이나 수익은 받기는커녕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요. 거리와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아주 어렵게 살았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묘비도 없는 그런 가족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보내졌던 그녀의 둘째 딸은요. 이 정신병원에서 공기뇌촬영이라는 뇌수술을 받고 15살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헨리에타 가족의 이 이야기는 그녀의 이 인류공원 이야기 뒤에 과거 아프리카계 미군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과학실험의 어두운 역사와 생명윤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신체 조직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법적 논쟁과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측은 세포주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족들은 앞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 헬라 세포의 지적 재산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지난 2021년 10월 생명공학 기업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 헬라 세포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이 회사가 헬라 세포로 번 수익을 모두 그녀의 재단에 환원을 하고요. 재단 측의 허가 없이는 헬라 세포 사용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세계보건기구는요. 70년 전 불멸의 세포를 기증한 이 흑인 여성 헨리에타 렉스한테 그녀가 남긴 암세포가 의학 및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기리기 위해서 WHO 사무총장상을 사후 후 수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와 가족의 동의 없이 렉스의 세포를 각종 연구에 사용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도 담았다고 합니다. 헨리에타 렉스, 31살의 나이로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를 죽게 한 이 세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 헨리에타 렉스를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